후보자 두 분께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국내 경제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전망됐습니다. 한 달 만에 2%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경기 불황과 침체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후보자들께 2분 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는 30초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질문을 받은 해당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서 이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소득주 성장 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또 노동시간 단축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제 체질이 악화됐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 기조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경제가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가 터지자 이 경제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격이 없는 의사가 환자를 중병에 들게 하고 마침 감기 걸렸다고 해서 이 모든 걸 감기 탓으로 돌리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무능하고 고집스러운 문재인 정권이 승리를 한다면은 소득주 성장, 탈원전등, 잘못된 경제정책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능 정권한테 심판을 해야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첫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선거를 의식한 이 소득 이 선심성이고 일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별도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또 형평성이 없는 이러한 형평성이 위배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모래밭에 물 붓기식. 네, 주어진 시간 2분 다 됐습니다. 다음은 나소열 후보 2분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제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멈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갑자기 닥친 재난에 국민들이 대비할 시간도 없었고 실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의 어떤 불안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에조차 가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월 수입 어느 정도 됐던 분들이 요즘 임대료도 못 내고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진짜 가게를 접어야 될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도 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긴급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결정한 소득 하위 70%의 한 가구당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한 32조의 추경을 편성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긴급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긴급 구호 자금을 투여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진짜 어려운 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야당은 이것을 퍼주기라고 하지만은 지금 미국 1,600조를 투입하고자 하고요. 각 구에서 수백 조씩 투입을 예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공통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김태흠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나소열 후보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흠 후보 아까 뭐 포죽이라고 선거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미통당에 합류한 김종일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 규모를 볼 때 의무 지출과 경직성 지출 규모가 전체 예산의 3분의 2 수준인데 재량 지출은 한 180조에 불과하거든요. 김 위원장의 이 100조 원 확보가 위원장 개인 의견인지 네, 당론인지 자, 질문 시간 다 한번 됐고요.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김태흠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하실 수 저 있습니다. 퍼주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 정부에서 100조를 지원한다는데 저희는 240조 정도의 재정 지원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 100조는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못한 이런 부분들 100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게 선심성이냐? 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가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녹슬은 기계를 돌리는 데서 윤활유와 기름 같은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주를 풀든 140주를 풀든 이 부분은 시장에서 도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형평성 문제도 또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그 지금 기업이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또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형태가 가야지 그냥 개인별로 100만 원씩 준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퍼주기고 효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화에 대비해서 경제가 선순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름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가 질문을 하고 나소열 후보가 답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김태흠 후보 30초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탈원전을 하면서 지금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고 또 세계 원전 장비 1위인 그 이 두산 중공업이 공장 가동률 10%, 뭐 또 주가 하락, 뭐 이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이 국책은행에서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네, 대응을 자, 시간 됐습니다.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뭐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정책이 틀리니까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되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퍼주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한 많은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살으려면은 단기간 내에 자금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갑을 닫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들은 몇 개월 이내에 한정돼 가지고 2, 3개월 내에 한정돼서 이제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1,600조, 독일에서 200조 현금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그쪽도 퍼주기인가요? 예, 자, 시간이 다 됐고 첫 번째 후보 질문, 공통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